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 상설 특검법. 이것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됩니다. 그 날짜는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은 만약에 부결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바로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될 거예요.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상설특검은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가도 뭐 특검은 가는 거니까요. 다시 또 특검 또 올려도 되고 상설특검으로 가도 되고 이제 아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건 특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지금 일반 특검으로 가서 제대로 된 수사해가지고 김건희를 감옥에다 쳐 넣어야 되는데 정 여건이 안 되면은 저는 상설 특검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기간이 너무 짧고 수사 인원이 적어서 상설 특검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보는 게 어차피 이번에 탈탈 털어가지고 김건희의 모든 범죄를 다 심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럼 일단은 김건희를 감옥에 쳐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저 정권 바뀐 다음에 또 특검을 해가지고 또 잡아쳐 넣든지 그 영원히 그냥 감옥에서 살게 또 추가 뭐 계속 하는 거지. 특검 안 하고 정권 바뀌면 그냥 검찰에서 계속 추가해가지고 영구 종신형이 되도록 사실상 종신형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수사를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상설특검에서 기간 짧고 인원 적으니까 확실한 거 몇 가지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 그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미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카톡 2만개 뭐 이런 거 다 확보해 놓은 상황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특검에서 인수인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상설특검을 해서 한두 개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상설특검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또 하든지 아니면 정권 바뀐 다음에 어차피 내년에 대선 할 거니까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들 뽑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박살을 내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는 특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뭐 점쟁이들한테 저 빵에 가요 하고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빵에 가요. 뭐 그럼 점쟁이한테 물어봐. 아니 누가 봐도 빵에 가는 거지. 죄를 졌으면 빵에 가야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우리가 팝콘 각이다. 팝콘 드시면서 전국을 좀 즐기셔도 될 거다. 우리의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닥쳤던 게 뭐죠? 지붕 쳐다본다? 아니면 뭐 낙동강 오리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헛꿈 꾸다가 꿈 깬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올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뭔가 대기의 꿈을 꿨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새민주, 전병헌, 이낙연 연석회의를 했대요. 진보의 세판짜기를 논의를 했다. 서른 신경민 등 비명계 한자리. 제가 일요일 날이었나요? 서른 전 의원에 대해서 길게 제가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리하게 이제 과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에서는 발을 못 붙이는 뭐 이재명 대표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비명계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얘기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뭐 432억을 이재명이 변상해라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뭐 사람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등 재판 평가와 당 계획 및 민주 세력 재편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예, 이렇게 쫙 모였습니다. 최경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쫙 모였어요. 마지막 기라성 같죠? 예, 면면이 화려하고, 예, 깔끔합니다. 요즘 이제 뭐 민주당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사람들을 꼴을 안 봐도 되니까. 자, 예. 새민주당, 무슨 새민당, 예, 무슨 새민주당입니까? 새민당, 간담회에서 15일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25일 내려진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아니 무슨 사법부예요? 무슨 재판에 대해서 뭐 평가를 진행을 합니까? 정당이 모여가지고. 아 진짜 한심합니다 이 사람들. 예? 아니 무슨 전국 뭐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그거는 저기 사법부에서 해야지.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왜 재판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어? 예? 사법심의위원회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예? 당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최근 당의 주요 의제이자 미래 비전인 비상거국 내각과 민주세력 재편 전망을 논의하겠다. 이게 이제 당의 주요 의제고 미래 비전이래요. 비상거국 내각? 아니 누가 받아준대? 비상거국 내각을. 제가 볼 때는 그 비상거국 내각이 아니라 그 이낙연 입당은 아니죠. 예, 입각. 예, 이낙연 입각 시나리오 아닙니까? 예?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윤석열 어차피 야 이거 볼만 하겠네요. 예, 지금 총리 한덕수가 이게 뭐 종신 총리 비슷하게 구속이 됐어요 총리실에. 총리실에 한덕수가 구금이 된 상태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나? 예? 총리 인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굴 데려오고. 누구 데려올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가서 해요 총리를? 완전히 뭐 순장조인데 아무도 안 가지. 잘못하면은 같이 그냥 이 쇠고랑차 지금 총리를 하면 한 것도 없이 쇠고랑찬 총리가 돼요.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그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예, 총리실에 지금 감금이 돼 있는 예? 112에 뭐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얘기가 나와요. 뭐 추경호 얘기, 뭐 예, 별빛님이 얘기하셨듯이 추경호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얘기도 나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답답하잖아. 해결 방법이 없잖아. 이낙연 총리. 총리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낙연한테 보온을 해야죠. 아니, 이낙연이 없었으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닦아놓고. 예? 이낙연이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안 잡았으면, 또 이낙연 쫓아다니는 그 정운현이라는 사람 있죠? 이낙연 그 총리 비서실장 했던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2주 남겨놓고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어. 이낙연과 똥파리가 없었으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명태균 공이 아니에요. 명태균보다 더 큰 공을 쌓은 사람이 이낙연이야, 이낙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을 만들어준 사람은 명태균이지.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경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경선에서 이긴다고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지난번 대선 때 불과 0.73%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어요. 자, 이 표를 누가 만들어줬냐? 이낙연이 만들어준 거잖아, 이낙연이. 예? 이낙연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낙연을 총리로 지명을 해야 돼. 응? 그리고 박영선 얘기가 있었는데, 박영선은
민주당이잖아. 근데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딱 좋네. 전병헌, 뭐, 설훈. 야, 이거 진짜 거국 내각이다, 제가 볼 때는. 어? 이낙연 총리하고, 이석현, 뭐, 설훈, 신경민, 전병헌, 장관 한 자리씩 딱 주면 되네. 어? 딱 좋네요, 이거. 이거 국회를 통과, 아, 이런 거 알려주면 민주당이 좀 곤란해지나? 예? 무슨 비상거국내각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글로 붙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자기들끼리 비상거국내각인 거지. 자기들끼리. 지들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거를 비상거국내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이 총리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호남과 뭐 하나가 됐다. 민주당과 하나가 됐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됐다. 뭐 이런 그림 짜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전병헌 선거법 위반 중형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누가 그럽니까?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라질 것. 이거 보세요 지금. 예? 이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무죄가 나와가지고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2심에선 유죄가 나올 거란 얘기야. 아니 국민의힘 한동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보란 듯이 얘기를 해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이 전병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람이 무슨 민주 세력이에요. 이런 자들이. 민주당 대표 감옥 가라 이거예요. 야, 이거 무죄가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깝네. 이거잖아, 지금. 아, 2심에선 유죄가 나올 거야. 아니, 이게 민주당에, 어쨌건 민주당 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따위 저주를 합니까? 에? 이게 사람 새끼들이에요? 전병헌이 올해 양산에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전병헌이 양산을 간 게 2번인가 총선 전에 가고 총선 후에 갔나? 뭐 2번 이상 갔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병헌이한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향후 정계 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향후 정치권의 지각 변동인가요? 전국의 지각 변동인가? 그때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 아, 그럼 문재인도 똑같다라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한 팀이 돼야 된다고? 이게 적이지 뭡니까? 적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세요. 이거 한동훈도 이렇게 얘기하네.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성남FC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앞으로 남은 이 대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위증교사 재판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대요. 씨발. 아쉽대. 변곡점이 됐어 되기는. 근데 왜 아쉬워? 무죄가 나왔으면 박수를 쳐야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즉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이번 판사는 어떻게 좀 잘 매수가 안 됐나 봐? 아쉽답니다. 아쉽다. 무죄가 나와가지고 아쉽대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런 자들이랑 어울리는 문재인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대놓고 이런 밀정짓을 해요? 이건 국민의힘보다 더한 거야. 국민의힘보다. 한동훈이 이런 얘기합니까? 향후 민주진영이 세력 재편을 주도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대선, 총선 등 3연속 선거 시리즈에서 승리를 견인할 범야권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새민주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이번 연석 간담회는 당 지도부가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범야권의 구심체가 민주진영이래요, 저게. 김두일이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민주 진영이래. 롯봉기가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요즘 보니까 제가 그렇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농장 그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물 그 뭐라고 합니까? 동물 보호론자? 동물 애호가? 이런 분들이 자주 오세요, 제 채널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고 다 차단시켜버리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거, 이거 기회가 되면 이번 주에 한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 롯봉기가 김용민 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헌 반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임제 개헌과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었다라고 제가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용민 까고 개헌 반대하고 결선 투표제 반대하고. 왜냐하면 중임제 개헌은 얘네들이 반대를 못해. 그런데 개헌 문제에 장애물이 되려고. 총선 때랑 똑같아요. 병립질 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개헌이 가장 현실적인 카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드를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광을 하는 거야. 근데 전 롯봉기는 그렇다 칩시다. 네. 아니 김두일이가 말레이 김이 그 SNS에 글을 썼는데요. 롯봉기와 똑같은 방향성의 글을 썼어. 제가 롯봉기를 신동물농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구가 하나 됐네? 원래 그렇게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잘 보세요. 개헌 얘기하고 내각제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별 빅스피커들이 없어서 근데 제가 냄새를 맡은 게 있거든. 제가 촉이 좋잖아. 이수신 장군님이 저한테 자꾸 게시를 주잖아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몇 명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제 잠잠해지는 분위기였어. 저하고 이제 그 맞다이를 할 그 레벨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김용민 의원 까고 뭐 내각제 얘기하고 개헌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근데 초반에 발렸어. 근데 롯봉기가 갑자기 조용하다가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각제파 공격을 하니까 한 달 동안 쉬다가 갑자기 나와서 방송을 해요. 그래서 뭘 할까 봤더니 김용민 의원을 또 까는 거야. 롯봉기가. 그래서 제가 또 롯봉기를 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롯봉기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제가 신동물농장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거는 밀정으로 보는 거야, 저는. 동물농장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 순간 그거는 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랑 노는 세력들도 다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야. 제가 김두일, 정천수, 이종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용민까지 2년 넘게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유탐사를 공격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네들 하는 짓을 봐봐. 다 윤석열,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재명 대표와 유탐사 강진구 기자를 모략하는 얘기들을 해.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계속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보 민주 진영에서.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에요. 롯봉기가 복귀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김두일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젠가 썼을까요? 그젠가 어젠가. 화력에서 밀린다고 보는 거지. 이거 연결이 되잖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 봐요. 비상거국 내각. 얘들 다 똥파리 출신들 아니야. 이거 연결이 안 됐을까? 김두일이 정인현이랑 만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인사동 찻집에서 사진 찍은 거 본인이 올려놨잖아. 우연히 만났다고? 그 김두일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정인현이 길 가다 말고 김두일이랑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원래 이낙연 지지자가 맞잖아요. 그럼 김두일이 본인이 얘기했어. 이낙연 지지를 했었다고. 근데 그것까지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뭐 사실 이낙연이 그저 사면발이 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낙연에 대해서 그때 이낙연 지지한 것까지는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원래 따져보면 이종원이 이낙연 지지자였잖아. 똥파리였잖아. 김두일 이낙연 지지자였잖아요. 제가 롯보기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일제히 지금 김용민 의원 까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 중임제는 찬성인데 뭐 결선 투표제는 반대고 뭐하고 뭐 갖다 붙이긴 많이 붙여.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중임제밖에 없어요. 얘네들 지금 제가 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는 사람, 숲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퍼즐을 조합해서 전체를 보는 평론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전병헌이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얘네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 롯봉기가 왜 김민석 의원 깔까요? 내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이 친명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김동연을 만났어요. 예. 며칠 전에 김동연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 요거도 예고편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얘기니까. 예. 정성호 의원을 만났는데 김동연. 자, 김민석 의원을 제가 옆에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실만한 분은 압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유가 있죠, 제가. 자, 롯봉기가 국회의장 선거 때 정성호 의원을 밀었어요.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을 깠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당원대회 때 김민석 의원을 깠어. 당시 김민석 의원을 까는 친명 스피커는 없었습니다. 왜? 깔 수가 없지.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김민석을 밀고 있는데 어떻게 깝니까? 그럼 똥파리라는 게 뽀록이 나는데. 그런데 롯봉기는 대놓고 김민석을 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정성호는 왜 김동연을 만났을까요? 지금 이 판에? 그리고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김동연을 만나고 와가지고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판 짜고 움직이는 거야, 지금 판 짜고. 뭐 정금자들은 이런 게 안 보이죠. 예, 제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 가서 놀고 그 밀정들하고 열심히 노시라고. 그림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림이. 자, 이낙연. 예. 침묵겐 이낙연. 그러니까 오늘 뭐 한 얘기예요.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 당대표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을 것. 예. 야, 생긴 거 보십시오. 아우, 소름 끼쳐. 아니, 상 자체가 이게 뭔가 밀정스러워. 예? 아니, 이 산잔의 사진이 이게 무슨 영화 밀정의 스틸컷 같아요. 이거, 나는 흉내도 못 나겠어. 전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런 눈빛이 안 나와, 저런. 와, 이게 진짜, 이거 일본 순사 표정 아닙니까, 이거? 뭔가 이게 영탐. 아니 뭐 아주 밀정이라고 그냥 이 맞박에 쓰고 다니는 듯한 사진이에요. 이건 나는 밀정입니다 이러고 쓰고 다니는 사진이야. 어떻게 저런 게 잡혔는지 모르겠어. 이 기자님은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영혼을 찍는 분이에요. 예? 이거 기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나 여기? 아 이거 새로운 미래에서 제공을 했대요. 이거 뭐 팀킬이야? 아 저는 기자가 찍었는 줄 알았더니 예 새로 여기 세미래에서 세미래에서 제공을 했대요. 이 사진을
이거는 뭐 이낙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을 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아. 어? 그 이낙연을 죽이는 거지. 해로운 미래, 예, 해로운 미래입니다. 자, 세밀의 측에 따르면은요, 세밀의 상임고문 연석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비정상이다. 과거 같으면 이미 당대표를 여러 번 바꿨을 것이다. 얘기 자체를 못 꺼내지 못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새민주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에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누가 이게 목마른가요? 지금이 격동의 시기다. 이게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에 마지막 진통이길 바란다. 윤석열, 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내는 위험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 벼랑 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가지 않겠지만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양비론 같죠? 이게 밀정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보시면 양비론 같이 보여요. 예?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그 말이 어디 갔지? 윤석열과 이재명, 여기 있네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러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다 까는 양비론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세요. 민주당을 다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스키다시로 올려놓는 거야. 내가 밀정이라는 게 발각되지 않도록 똑같아요. 지금 보면 밀정 유튜버들이 명팔이 하는 거랑 똑같아. 뭐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거 다 해. 쟤네들도.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엉뚱한 소리를 해요. 총선 앞두고 병립질하고. 그죠? 국회의장 경선 때 정성호 밀고. 당대표 전 당원대회 때는 김민석 까고. 일관되게 이런 짓을 해왔어. 일관되게. 자, 예, 주변 분들이 저한테 뭐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누구 한 사람 꼬꾸라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오해를 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북한 대학원도 다니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강연도 다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그날 언론에 등장하는 그럴 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아직 할 때가, 이게 중요하죠.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예, 때가 되면 하겠다는 얘기지. 꿈도 크셔.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몇 군데 기자들이 코멘트 요구하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밀정 인증샷이죠. 이 사람들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연결이 되는지 매 눈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헌, 이석현 등등 설훈, 신경민 등등이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헛꿈꾸다가 완전히 꿈 깼죠, 지금. 예,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고 뭐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설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명계가 40, 50분 금방 모일 것이다. 그 40, 50이 중요했던 말이에요. 왜 중요했던 말이냐면 이제 1심 결과 나오고 났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1심에서 쟤네들 계획은 이거였던 것 같아. 그 전병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변곡점이 됐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25일 재판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D-Day로 잡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주진우 검사 주진우죠. 예. 의원 주진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초 계획은 검찰에서도 5년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으면은 일단 법정 구속을 시켜.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키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72석이죠, 지금 민주당이. 150석만
가지고 있으면은 석방 요구안을 올려가지고 바로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석방할 수 있어요. 150석이 넘으면. 근데 민주당이 170석이 넘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서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심 판결 직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까봐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많이 모여야 10명일 것이다. 10명에서 20명이 모일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0명에서 20명이 모이면 석방 요구안이 통과가 되죠. 비명이 10명에서 20명이면 151표가 되니까 석방 요구안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지들끼리 모였다가 이제 살생부만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서른이 얘기했던 대로 30에서 40이 모이면 서른은 그렇게 얘기해서 비명계 30, 40이 4, 50이 모일 거다. 비명계가 4, 50이 모이면 석방 요구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4, 50표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업을 뒤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저것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25일이. 물론 쟤네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석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처럼 석방 요구안이 올라가면은 수박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표를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은 지들이 판을 뒤엎으려고 쿠데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저는 10명에서 20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랬으면 이제 큰 위기였지. 그래놓고 지들끼리 잔치판 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 나가리 된 거죠, 지금. 자, 나라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어요. 내부로부터 붕괴된 모든 국가는, 소멸한 국가는 내부에서 붕괴가 됐지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붕괴된 나라는 없어요. 민주당도 지금 그럴 위기들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명태균 얘기도 해야 되고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이게 지금 12시가 다 됐네요. 지금 이거 얘기를 시작해봐야 제가 어떻게 제대로 얘기를 못할 상황이어가지고 뭐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하고 독설 나이트 시간에 명태균은 나이트에 보내드릴게요. 명태균은 계속 뭐 지금 쏟아져 나오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니까 명태균 얘기는 내일 나이트 시간에 보내드리고요. 그 데이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가 김동연을 만난 까닭,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세밀의 얘기까지 같이 종합해가지고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1시 30분입니다. 독설 데이트는 1시 30분에 재밌는 얘기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